반갑습니다.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은 단항식의 계산입니다. 단항식은 한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항식의 계산을 학습하기 위해서 먼저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차시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지수법칙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지수라는 용어는 언제 사용을 했었지요? 맞습니다. 1학년 때 거듭제곱의 표현을 학습하면서 밑과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같은 수 2를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해서 곱할 때 2가 곱해진 횟수를 이 오른쪽 위쪽에 작은 숫자로 써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라고 읽었고요. 이러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들을 통틀어서 2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반복해서 곱해지는 수, 이 2를 밑이라고 하고 이 밑이 곱해진 횟수를 이 위쪽에 적어서 거듭제곱의 지수라 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렇다면 A의 5제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A를 이렇게 5번 곱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X가 이렇게 100개 곱해져 있는 식이 있다면 이것은 간단히 밑과 지수를 써서 X의 10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제곱의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이 수들의 계산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거듭 제곱수들의 지수들 사이에 어떤 계산 법칙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밑이 A로 같은 두 거듭 제곱수 AM제곱 곱하기 AN제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 A를 구체적인 숫자 2로 해서 그 계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것이고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것이지요.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가 2개, 2가 3개 곱해진 것이므로 총 2가 5개 곱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수 2를 5번 곱한 것은 거듭제곱의 표현을 사용해서 2의 5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지수 5는 앞의 지수 2개와 3개를 합해서 얻어진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같은 방법으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가 2개 곱해지고 A가 3개 곱해져서 총 5개 곱해졌으므로 밑과 지수를 써서 A의 5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수 5는 앞의 지수 2개와 3개가 합해져서 얻어졌음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이상을 정리해 본다면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의 곱은 두 지수의 합을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수 법칙을 얻었습니다.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수 AM제곱과 AN제곱의 곱은 두 지수끼리 합을 해서 A의 M 플러스 N 제곱이 됩니다. 이때 A의 M제곱의 M은 A가 M개 곱해졌다는 의미이므로 MN은 모두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지수 법칙의 계산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첫 번째 문제에서는 A는 A가 1개 곱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지수 1 더하기 4에서 A의 5제곱이 되겠고요. 이번에서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 세수의 곱일 때도 곱셈을 순서대로 계산하면 앞의 지수 2와 3을 합해서 X의 5제곱 다시 5와 4를 합해서 X의 9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수의 곱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수, 내수가 되더라도 미치 같은 경우에는 지수들을 모두 합해서 계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문제 1번을 풀어볼까요?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문제의 답을 직접 적어보도록 합니다. 1번은 3이 1개, 3이 5개 곱해져 있으므로 3에 1 더하기 5 해서 3의 6제곱이 되겠고요. 2번은 A가 3개, A가 7개 곱해졌으므로 A에 3 더하기 7 해서 A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도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지수 2와 4를 더해 7의 6제곱, 그리고 다시 7의 6제곱 곱하기 7의 6제곱은 6 더하기 6 해서 7의 12제곱이 됩니다. 4번에서는 각 지수를 한 번에 합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략된 1, 그 다음 B가 3개 곱해져 있으므로 3, B가 5개 곱해져 있으므로 5 합해서 B의 9제곱이 되겠네요. 다음에 있는 예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네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밑이 모두 같지는 않고 X인 것과 Y인 것이 있는데요. 이때는 밑이 같은 것끼리 모은 후에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두 수의 위치를 바꿔서 밑이 같은 두 수끼리 모아주고요. 같은 밑 x에 대해서 x가 3개, x가 5개 곱해져 있으므로 x에 3 더하기 5 제곱이 되겠고요. 같은 밑 y에 대해서 y가 2개, y가 4개 곱해져 있으므로 y에 2 더하기 4 제곱이 됩니다.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x의 8제곱, y의 6제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 2번을 풀어볼까요? 예제 1번에서 살펴봤듯이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위치를 바꿔서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1번과 4번 문제만 풀어주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1번은 3이 2개, 3이 5개 곱해져 있으므로 3에 2 더하기 5제곱 곱하기 7이 3개, 7이 1개 곱해져 있으므로 7에 3 플러스 1제곱 되어서 간단히 하면 3의 7제곱 곱하기 7의 4제곱이 됩니다. 4번도 역시 A가 1개, 4개, 5개 곱해져 있으므로 1 더하기 4 더하기 5, 그 다음 B가 2개, 6개 곱해져 있으므로 2 더하기 6 해서 A의 10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이 되고 문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M과 N이 각각 5와 3일 때를 예로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수의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지요. 또 거꾸로 어떤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의미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분자 분모의 A의 5제곱과 A의 세제곱의 의미를 표현해보면 분자에는 A가 5개 곱해져 있고 분모에는 A가 3개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에 있는 A 3개와 분자에 있는 A 3개가 약분이 되어서 분자에 A 2개만이 남아서 A의 제곱이 됩니다. 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분자의 A 3개, 분모의 A가 3개씩 곱해져 있어서 각각을 약분해서 1이 됩니다. 사실 이 경우는 굳이 분수로 고치지 않더라도 100 나누기 100도
7도 1, 7 나누기 7도 1, 어떤 a라는 수를 a로 나누면 1이 되어서 즉 같은 두 수를 나누면 1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수가 같은 두 거듭 제곱수들을 나눈다고 해도 항상 1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생각해 보면 분자에 a가 3개 곱해져 있고 분모에 a가 5개 곱해져 있어서 분자에 있는 a 3개와 분모에 있는 a 3개가 없어져서 분모에만 a가 2개 남게 되고 a의 제곱분의 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지수들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수를 나눌 때 앞의 수의 지수가 크면 분자에서 남게 되고 뒤의 수의 지수가 클 때에는 분모에서 남게 됩니다. 남는 개수는 두 지수의 차이만큼이 남게 되죠. 또한 지수가 같은 두 수는 같은 수이므로 두 수를 나누면 1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a는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첫 번째 m이 n보다 크다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분자의 수가 남게 되므로 a의 m 빼기 n제곱이 되고 m과 n이 같다면 두 수는 같은 수이므로 두 수의 나눗셈의 결과는 1이 되겠고 m이 n보다 작다면 분모의 수가 남게 되죠. 따라서 a의 n-m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개념 확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의 7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은 앞의 지수가 크므로 x의 7 빼기 4제곱해서 x의 세제곱이 되겠고 2번에서는 두 수의 지수가 모두 같으므로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D수의 지수가 크므로 분모의 수가 남게 되겠죠. 따라서 x의 7 빼기 4 제곱분의 1, 즉 x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1번은 앞의 수의 지수가 크므로 2에 12 빼기 4 해서 2에 8제곱이 되겠고요. 2번은 두 지수가 같으므로 같은 수여서 1, 3번은 앞수의 지수가 크므로 x의 10 빼기 7 해서 x의 세제곱 4번은 D수의 지수가 크므로 y의 5 빼기 1분의 1, 즉 y의 4제곱분의 1이 되겠지요. 예제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도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요. 앞에서 풀어봤던 예제 1번과 차이점이 있다면 예제 1번에서는 곱셈만 있었기 때문에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나눗셈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두 수의 곱은 두 지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a의 8제곱 다시 두 수의 나눗셈에서 앞의 지수가 크므로 8 빼기 4 해서 a의 4제곱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앞에 두 수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면 앞수의 지수가 크므로 6 빼기 4에서 a의 제곱이 되고 다시 두 수의 나눗셈에서는 D수의 지수가 크므로 분모로 내려가서 12 빼기 2 해서 a의 10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을 함께 풀어볼까요? 문제 5번도 역시 나눗셈이 섞여 있으므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사용하지 못하겠지요. 따라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은 1번과 4번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은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면 두 지수의 합 8 더하기 3 해서 2의 11제곱이 되고 다시 두 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앞에 지수가 크므로 11 빼기 5 해서 2의 6제곱이 됩니다. 4번 문제도 역시 앞에 두 수의 나눗셈을 먼저 하면 12 빼기 3 해서 b의 9제곱이 되고 다시 이 두 수의 나눗셈도 앞에 지수가 크므로 9 빼기 5 해서 b의 4제곱이 되겠네요. 이상해서 지수법칙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